1400년 전 우수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 하지만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려운데요. 부여의 백제문화단지에서는 찬란했던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1400년 전 백제가 살아 숨쉬는 곳.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백제의 찬란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부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중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고 1400년 전 찬연했던 백제의 기상과 문화의 정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 100여만 평 규모로 되어 있어 미리 코스를 확인하고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중 기운이 가장 왕성한 때를 뜻한다는 정약문이 입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입구를 통해 들어서면 탁 트인 공간이 눈을 시원하게 해줌과 동시에 큰 규모의 사비궁이 보는 이를 압도하는 느낌입니다. 사비궁은 우리나라 삼국시대 중 왕궁의 모습을 최초로 재현한 대백제의 왕궁입니다. 왕실의 중요 행사 시에만 사용하는 공간으로 웅장하고 화려하며 높게 건축된 모습인데요. 백제의 연구와 고증을 통해 여러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전통 방식으로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비궁은 기본 배치 형식 중 중앙 부분인 치조의 권역을 재현하였으며 건축 양식은 하항 추심포 양식으로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백제의 대표적 건축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정문을 지나 다시 안쪽으로 들어서면 화려한 바닥으로 이어진 천정전에 마주하게 됩니다. 천정전은 왕궁의 가장 중심 공간에 있는 정전으로서 그 나라를 상징하는 건물입니다. 문관과 무관이 업무를 담당했던 동궁과 서궁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 중궁의 정전은 왕의 즉위 의례, 신년 행사 등 각종 국가의식이 거행되고 외국 사신을 맞이하는 왕궁 내의 가장 중요한 건물입니다. 천정전이라는 말은 정치는 무릇 하늘의 뜻에 반함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서 이 말은 백제시대의 주요 유적인 천정대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건물은 국가의 가장 큰 권위를 상징하기 위하여 높은 기단 위에 세워졌고 외부는 2층 규모이며 백제 역사 문화의 절정을 이룬 사비시대의 섬세한 건축 양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건물은 백제 고유의 건축 양식으로 건물을 웅장하게 해주는 하항식 구조로서 목재 또한 끼우고 맞춤에 의한 방법으로 조립된 전통 기법으로 건축하였습니다. 내부는 통층으로 건축하여 건물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웅장함과 함께 엄숙성을 강조하여 왕의 권위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중심이 되는 가운데에 어자를 배치하였는데요. 어자는 임금께서 앉는 자리로 용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자는 부여와 공주 지역에서 발굴된 백제시대 유물을 토대로 재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리에 앉아 왕이 되어보는 경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어자 옆으로는 왕과 왕비의 평상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평상복은 일상생활 시 궁궐내에서 입었다고 합니다. 또한 대례복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복식은 왕과 왕비의 대례복으로 왕실 및 국가의 중요 행사 시에 입었다고 합니다. 이곳 백제문화단지는 1994년부터 2010년까지 총 17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조성된 곳입니다.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에서 아련하기만 했던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오감으로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궁을 찾았는데요. 서궁은 정전과 외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강문을 지나 마주한 외전인 인덕전은 태평성대에 나타난다는 영물인 기린의 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내부에는 왕의 자리로 된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전인 무덕전은 서궁에서 가장 중심적인 건물로 왕이 평소 진물을 보는 공간입니다. 주로 무관에 관한 직무 공간으로서 무덕전의 무는 서쪽을 의미합니다. 내부에는 국궁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덕전 뒤로 통천문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공간에서는 목간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목간은 문자를 기록하기 위해 일정한 모양으로 깎아 만든 나무 조각으로 주로 종이가 보편화되기 이전에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목도 또는 목첩으로도 불리우며 최근 백제시대 유적지에서 목간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어 백제시대에도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비궁은 14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이번에 찾은 곳은 동궁입니다. 입구인 현정문을 지나 맞이한 연영전은 신하들의 직무 공간으로 천하의 인재를 맞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세우는 의자와 테이블이 있어 앞서 본 서궁의 무관에 관한 직무 공간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문사전은 백제시대 왕궁인 사비궁 중 동쪽에 위치한 동궁전의 중심 건물입니다. 신하들의 직무 공간인 연영전에 비하여 기단을 높게 하여 차별화를 두었는데요. 문사전은 왕이 평상시 직무를 보는 공간이며 주로 문관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곳입니다. 내부에는 성왕의 사비천도 선포식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역사적 정통성과 지리적 이점을 확보하여 새로운 백제의 부활을 구상한 성왕이 웅진에서 새로운 도읍지 사비로의 천도를 선포하는 내용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와 능사가 있는 방향으로 돌아보면
능사 5층 목탑이 멀리서도 시선을 사로잡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앞으로는 연꽃지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연못은 백제시대 전통 방식으로 재현된 연못으로 능사의 반영을 비추고 있어 더욱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능사를 가기 전 수경정의 모습입니다. 수경정에는 소망의 북이 놓여 있어 북을 치는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1400년 전 백제의 기운과 함께 여러분의 소망을 담아 힘차게 북을 3번 치면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수경정에서 바라보는 능사의 모습은 무척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대통문을 통해 백제 왕실의 사찰인 능사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문에는 불교 신화를 엿볼 수 있는 금강역사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금강보살은 악마와 싸우고 불교의 신비적인 가르침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드디어 웅장하고 멋스러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 능사 5층 목탑을 마주합니다. 목탑 심초석에서 국보 288호인 창왕명 석두사리감이 발굴되어 석이 567년사리를 봉안하고 탑을 세웠다는 기록을 알 수 있습니다. 능사 5층 목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던 곳인데요. 국내에서 최초로 재현된 백제시대 목탑으로 그 높이가 38m에 이르고 있습니다. 높이가 38m라고 하면 아파트 13층 높이와 비슷한 높이인데요. 나무 재료만을 사용해서 못 하나 박지 않고 끼움과 맞춤 등의 전통 기법으로 지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을 따름입니다. 5층 목탑의 구조를 보면 얼마나 과학적이고 정교한지 가늠이 안 될 정도인데요. 그 당시 백제인들의 건축 기술의 전수를 보는 것 같아 감탄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특히 가장 꼭대기에 있는 상류는 몸체는 동으로 제작하고 표면은 중요 무형문화재 제113호인 7장이 도금의 방법이 아닌 순금을 수작업으로 입힌 후 정제된 옵칠을 한 것으로 5층 목탑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5층) 목탑 뒤로는 대웅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웅전은 외부에서는 2층의 규모이고 내부에서는 통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는 건물 내부에 부처를 모심에 따라 외부에서는 건물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고 내부에서는 웅장하면서도 엄숙한 공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좌측으로는 향로각을 보실 수 있는데요. 향로각은 국보 제287호인 백제금동대향로가 발굴된 건물로서 이를 기리기 위하여 향로각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의 향로각에는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드는 모습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방을 옮겨갈수록 완성되어가는 백제금동대향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백제금동 대학로는 조영 솜씨가 워낙 훌륭하고 뛰어난 수준이라 백제 문화의 정수라 손꼽는 최고의 걸작으로 국립부여박물관에 보관 중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유당은 사찰 내에서 강당으로 사용되던 공간입니다. 발굴된 유구에서도 지금과 같이 벽이 없이 트인 공간과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으로 구분되었다고 하는데요. 강당의 성격상 대중이 모이는 공간으로 계절의 특성에 맞게 건축되고 사용되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능사 뒤쪽으로는 고분공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분공원은 백제시대의 대표적 묘제를 보여주는 곳으로 사비시대의 대표적 고분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에 복원된 고분은 부여지역에서 출토된 고분을 이전 복원한 것인데요. 고분은 석실분으로서 사비시대 귀족계층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왕릉보다는 좀 더 작은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1400년) 전 우수한 문화를 꽃피웠던 고대 왕국 백제 역사를 알아봄과 동시에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길을 걸을 수 있는데요. 소나무로 우거진 오르막길을 오르며 잠시 자연을 느끼다 보면 제약루에 다다르게 됩니다. 제약루는 백제의 향기를 느끼며 단지를 조망한다는 뜻인데요. 2층으로 된 누각으로 되어 있어 이곳 백제문화단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이기도 합니다. 제약로에서 소나무 사이로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생활문화마을로 백제 사비시대의 계층별 주거 유형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백제문화단지의 생활문화마을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생활문화마을은 백제 사비시대의 계층별 주거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백제 말기의 대표적 무관인 계백장군의 집을 재현한 곳입니다. 황산벌에서 신라군 5만 명을 맞이하여 5번의 전투에서 4차례 승리를 거두었으나 결국 중과부적으로 계백장군은 전사하였는데요. 그의 충절과 기상은 후대에도 널리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백제 귀족의 주택으로 백제 말기의 대자평을 역임하였던 사택지적의 가옥을 재현한 곳입니다. 대자평은 제1의 관등인 자평 중 최고에 해당하여 8개의 큰 귀족 가문 가운데에서도 사택시가 최고였다고 하는데요. 최근 발견된 미륵사 사리봉 안기에 의하면 왕비도 사택시였음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서민 계급의 가옥을 볼 수 있어 다양한 계층의 생활 문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의박사 왕유름타의 집을 재현한 곳입니다. 침실, 안방, 부엌 등 생활 공간과 각종 의료용품이 전시된 진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왕유름타는 554년 일본에 파견되어 의학기술을 전파한 인물로 백제 22부사 중 약부에 소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약부에서는
백성들의 치료와 약재를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분에 따라 집의 생김새가 다른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 차이를 하나씩 발견하면서 보다 보면 더욱 재미난 관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무령왕 13년에 일본에 파견되어 유학을 비롯한 학문을 전파한 오경 박사 단양이의 집을 재현한 곳입니다. 당시 백제는 일본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박사를 파견하여 학문과 문화를 전파해 주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무왕 13년에 일본에 파견되어 백제의 음악과 춤을 전수한 악사 미마지의 집을 재현한 곳입니다. 주옥과 부옥 그리고 창고와 측간으로 구성된 모습입니다. 백제 시대에 전통 가마를 굽던 주교지를 재현한 곳도 보실 수 있는데요. 백제 시대의 유지는 크게 기와요지와 토기요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계로왕 때에 일본으로 파견되어 토기 제작 기술을 전한 도공 신앙고기의 집을 재현한 곳입니다. 돌을 쌓아 측간을 만든 모습이 이색적인데요. 집을 감싸는 돌담의 모습은 정겨운 모습입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공동우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물레방아와 함께 직접 물을 길어 올리는 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생활문화마을 가장 안쪽에는 위례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위례성은 백제 한성 시기의 도읍을 재현한 곳입니다. 고구려에서 남하한 온조왕이 터전을 잡은 곳으로 지리적으로 외적의 침입을 막는 데 유리하고 토지가 비옥하여 백제가 성장하는 데 큰 기반이 되었습니다. 땅을 파서 기둥을 세우거나 박아 넣어서 만든 고상가옥을 볼 수 있는데요. 바닥면이 지표면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을 고상가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청동기 시대에 창고용도로 발견된 것이 가장 빠르지만 백제 시대에는 주거의 공간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가옥이 다수 확인된다고 합니다. 백제인들은 점토를 빚어 만든 아궁이에서 굴뚝까지 터널형의 부뚜막에 솥을 걸어 음식을 조리하였다고 하는데요. 초기 철기 시대의 식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마주한 곳은 온조왕의 숙부인 우보 으름의 집입니다. 주옥과 부옥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가옥은 몽촌 토성에서 출토된 긴 칼과 창을 토대로 담력이 뛰어났다고 전해지는 으름의 공간적 성격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잘 지어진 움집 사이를 걷고 있으면 마치 백제시대로 온 것만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정교하게 지어진 모습입니다. 이곳은 온조왕을 따라 남하하여 백제를 건국한 신하인 마려의 집을 재현한 곳입니다. 본 가옥은 당시 귀족이 사용하던 주옥과 노비들이 거처하던 부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백제 지배층의 권위와 취향을 나타낼 수 있는 집기와 장신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례궁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 위례궁은 온조왕이 하남 위례성에 도읍하였을 때 정무를 보던 왕궁을 재현한 곳입니다. 삼국사기에는 새로 궁실을 지었는데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았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화려한 모습은 아닌데요. 중앙의 정청인 안태정과 동쪽의 자평청, 서쪽의 좌장청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1400여 년간) 잠자던 백제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었던 백제문화단지에서 우수한 문화를 꽃피우며 찬란했던 백제 문화와 역사를 마주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